안녕하세요. 온라인 실버 한마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실버 한마당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시는, 마음이 익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공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분들께 박수가 필요한 시간이지요. 좋은 공연을 담기 위해서 여러 날 연습하시고 준비하신 전국의 실버대학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요,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지만 사람 일 아무도 몰라. 돈 있다고 의시되지만 뒤통수 맞을지 몰라. 세상 많다 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신나게 가자, 힘차게 가자. 한 번뿐인 인생 별거 없는 거야. 마음껏 펼쳐봐. 다 함께 웃자, 더 크게 웃자.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난 가난한 남자, 아니 행복한 남자. 돈 없다고 주눅 들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돈 있다고 잘난 체 마라. 내일은 아무도 몰라. 세상 많다 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신나게 가자, 힘차게 가자. 한 번뿐인 인생 별거 없는 거야. 마음껏 펼쳐봐. 다 함께 웃자, 더 크게 웃자.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난 가난한 남자, 아니 행복한 남자. 난 정말 가난한 남자. 아니 행복한 남자. 난 가난한 남자. 함께 하시면서요, 마음은 한 10년쯤 젊어지시고요, 몸은 한 30년쯤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손에는요, 오장육부가 있어서 손을 주물르고 움직일수록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건강을 더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실버 여름 캠프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꽃나비 사랑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건강 박수를 해보실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몸을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가볍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손을 깍지 끼시고 앞으로 내미시면서 아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네, 바로 위로 위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 네, 바로 우측으로 하면서 우라차차차차차차차차. 아우, 허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좌측으로 하면서 좌라차차차차차차차. 아, 바로 네, 어떠세요? 허리가 아주 그냥 시원하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손을 비벼 보실게요. 네, 손바닥이 뜨겁도록 비벼주시고, 네, 손도 좀 털어주시고, 네,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요. 네,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네, 꽃나비 사랑. 네, 내가 나비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가볍게 동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하시기 전에 주먹 박수가 있어요. 주먹, 가볍게 주먹 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손날 박수. 어떤 분은 이렇게 안 맞아서 이렇게 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목 박수. 그 다음에 손등 박수. 네, 그리고 어깨를 시원하게 하는 쭉, 쭉. 네,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돌리면서 원을 크게 그려주세요. 주먹 박수.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손날 박수. 살랑살랑대 묘외면한 당신 잘 맞고 있나요? 돌아와줘요. 손목.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손등. 야야야 나를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자, 손목 돌려주면서 크게.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으쌰. 머리.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어깨.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어깨에서 손등으로. 보내게 못 오시나 반대.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이야.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나비처럼 되어서 사뿐사뿐.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힘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깨가 시원하세요. 어깨를 크게. 시원하시죠? 앞으로. 네, 주먹 박수 갈게요.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손날 박수. 묘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아, 잘합니다. 손목.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손등.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자, 손목 돌리면서 크게. 돌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힘차게.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나비처럼.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내 사랑 시기. 마리 사랑 네, 어떠세요? 나비처럼 사뿐사뿐 날아보셨나요? 네, 꽃나비 같은 사랑을 하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버 여름 캠프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이 무엇이죠? 네, 장미꽃이죠? 제 마음 같아서는 어르신들께 장미꽃 한 송이를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미꽃 한 송이라는 노래로 건강박수를 하실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동작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파자로 끝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부엌에서 자주 쓰는 쪽파,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하얀 양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파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나파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이렇게 어깨를 쭉 올릴 때마다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쪽파. 그 다음에 대파. 양파. 아나파.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요거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다른 동작들은 그냥 저를 보고 편안하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쪽파, 대파, 양파, 아나파. 고운 꽃 한 송이 숨어 있었네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 옆으로.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좀 속에서 빨리. 생명꽃 피었네 크게 옆으로. 내가 마음 바쳐 빨리.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해 한 몸 되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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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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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내 어깨. 사랑 내 사랑 받아주어 장미꽃 한 송이 들어갑니다. 쪽파, 대파, 양파, 아나파. 쪽파, 대파, 양파, 아나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네 보석 같은 그대 이제 만났네 옆으로.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크게.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사랑해. 위해 한 몸 되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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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사랑해, 사랑해, 사랑으로 사랑해, 피고 사랑해, 사랑해. 싶어라 내 사랑 받아주어 장미꽃 한 송이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사랑해. 줄기 옆 사람한테 위해 사랑해 한 몸 날려주세요. 되어서 옆 사람한테 사랑해, 사랑해.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주어 장미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네, 아주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장미꽃 한 송씩 다 받으셨나요? 네, 그 장미꽃 예쁘게 키우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와, 정말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절로 듭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상식에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모래시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황효정입니다. 제가 한의원을 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평소에 간단하면서도 우리 쉽게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식이지만 아주 큰 비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연세가 높으시면 먼저 이가 안 좋아집니다. 물론 이가 안 좋아지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이를 조절하고 또 때로는 그에 맞는 이를 만들어 넣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이가 튼튼하고 잇몸이 튼튼해지면 여러분 식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먹어야 되는데 이가 약해지면 안 되겠어서 이를 튼튼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루쟁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소루쟁이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루쟁이 가면 여러분 그 내과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내과나 뭐 큰 내과나 상관없이 가면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이 풀이 있는데 3월에서부터 5월 정도에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요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이렇게 날 때는 그걸 잎을 뜯어서 나물도 해 먹기도 하고 나중에 다 크면 그것을 뭐 고구마 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좀 크면 약간 써집니다. 그럴 때 어릴 때 많이 먹는데요. 그 소루쟁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소루쟁이 정말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루쟁이가 상당히 좋은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 소루쟁이가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는 것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탈모에도 상당히 좋게 여기고 또 그리고 우리 몸 속에 피 출혈이 되는 것, 치질이라든지 장출혈이라든지 이런 출혈이 있을 때도 이것을 잘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해가지고 몰라서 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가에 가서 캤는데 캐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루쟁이입니다. 이거는 잎만 뜯은 거고요. 이거는 뿌리까지 캤습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나오면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잎을 말려서 쓰기도 하고 생것을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뿌리를 말려뒀다가 겨울 내내 사용해도 됩니다. 이 소루쟁이는 시내가에 흔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이렇게 캐는 모습하고 시내가에서 어떤 풀인가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끓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끓이면 그걸 약간 좀 진하게 끓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하게 끓이면 그 색깔이 이런 색으로 소루쟁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냉장고 속에 넣어 놓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밥을 다 드시고 난 뒤에 양치하고 난 뒤에 잠자기 전에 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먹지는 않고요. 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몸이 냉해지기 때문에 약간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지는 마시고 입에 안에 넣어서 한 5분 정도 하시기도 하고요. 입 안에 물고 있기도 하고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물고 있다가 뱉으시고 난 뒤에 물 한번 헹구시고 여러분 잠이 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 잇몸이 아주 튼튼해지고 개운해지고요. 자고 나면 이가 또 튼튼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균들이 들어있고 몸을 안 좋게 만들었는데 그 잇몸이 살아나게끔 하고 이빨도 깨끗해지는 그런 역할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루쟁이 가글만 매일 하셔도 이가 빨리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를 보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시내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서 넣어놓고 하루 한번 각을 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 분이 저한테 잇몸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가 잘 안 됩니다. 항생제를 계속 먹으려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시는데 이걸 며칠 동안 이렇게 각을 하고 난 뒤 잇몸 안에서 막 흘고 아프고 빵꾸 잘 나고 냄새 많이 나고 또 조금 하면 잇몸이 왜 이리 약해졌어요? 흘어요. 뭐 입을 씹으려니까 이가 없어가 자꾸 들떠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분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이, 건강한 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이를 튼튼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밥을 먹는 것에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재미가 있고 건강하고 또 밥을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잘 먹었으면 이제는 위장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그 소화를 잘 시키는데 이게 좋다, 소화제가 좋다, 뭐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만 소화제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장이 튼튼해지면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나이가 들면 자꾸 그동안에 일을 많이 밥솥을 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없어요. 축 늘어진다든지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막 이렇게 조금 가민해진다든지 얇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잘 소화시키고 잘 하면 여러분 이게 좋아지면 옆에 간도 좋아지고 쓸개도 좋아지고 췌장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여러분 이 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게 백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 한번 이렇게 보여주겠는데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그렇습니다. 이 백출입니다. 이 백출은 여러분 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삽주라 해가지고 많이 캐기도 하지요. 이 삽주를 껍질을 딱 까가지고 그것을 그냥 먹으면 아리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뜨물에다가 이걸 담굽니다. 쌀뜨물 담그면 이게 아리한 맛이 빠집니다. 그것을 건져가지고 후라이팬에 살짝 볶습니다. 볶으면 이것이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건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건비 그렇게 한다 해서 아주 좋은 위장을 살려주는 좋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백출이 여러분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약이라는 것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당귀를 소개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이 당귀입니다. 이 당귀가 아주 좋은 약인데 여러분 위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밥솥이 아무리 좋아도 밥솥에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 몸에서는 그걸 피라고 그러는데 피가 많이 생성되고 좋아야 이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혈, 생혈, 피를 만들어내고 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이 당귀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귀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당귀를 쓸 때에 뿌리를 쓰는 게 있고 몸통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이 몸통을 쓰는 것입니다. 이 몸통을 신당귀라 합니다. 강원도 쪽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이 신당귀를 여러분들이 사셔서 이 신당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신당귀를 백출하고 같이 딱 넣어서 하면 보비도 되고 생혈도 되고 이 두 가지의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단지 이 당귀도 약간 싸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좀 흐른 사람들은 약간 아프기도 할 텐데 이것도 여러분 쌀뜨물에 살짝 담궜다가 건져내서 말려서 쓰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참 좋기도 합니다. 반드시 몸통 당귀, 신당귀를 여러분 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백작약,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하는데 작약꽃 알지요? 작약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작약인데요. 이게 이제 하얗대서 백작약, 빨간 건 적작약 그래서 하는데 이 하얀
백작약을 오늘 약을 쓰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 작약은 사람이 밭에 심으면 이렇게 길게 자라서 지금 모양으로 길쭉길쭉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즘 작약 중에서도 산에서 나는 작약, 산작약이라 합니다. 그 산작약은 아주 좀 약간 울퉁불퉁 이래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나는 산작약은 강작약이라 해서 더 약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쌍화탕에서 최고로 군약으로 들어가는 약이 뭔 줄 압니까? 다른 약이 아니고 작약입니다. 작약이 좋아야 쌍화탕의 효력이 다 나타납니다. 이 작약은 병을 우리 몸에 수렴한다. 기운을 이렇게 딱 모아주고 건강하게 만들 뿐이 아니라 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약이 들어가야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먹으면 연세가 아주 높아도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작약은 요번 인터넷 들어가면 산작약 또는 강작약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사도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검피라고 있습니다. 유검피라고 여러분 들어봤으면 모르겠는데 너름나무라고 합니다. 너름나무는 위에 건 안 씁니다. 뿌리에 줄기를 빼고 안에 빼내고 껍질만 가지고 쓰는데 그걸 너름나무 껍질, 유검피라고 합니다. 코나무라고도 하고요. 밭에 가면 언덕 같은데 그런 데 있고 산에 가면 들고랑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뭐 축농증이나 뭐 염증에는 고약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배종, 종기를 없애고 염증을 제거하고 빨아내고 이런 데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요. 이것은 뿌리를 캘 때 뿌리를 이렇게 쭉 뽑아 가지고 뿌리만 자릅니다. 몸통은 그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라서 그 나무 막대기로 톡톡톡톡톡 치면 안에 힘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된 거는 아주 두툼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간혹 보면 시장에 가면 할머니 이렇게 따발로 이렇게 조그맣게 묶어가지고 너름나무 뿌리 팝니다 하고 할머니들 앉아서 팔아요. 이렇게 묶어서. 그거 한두 단만 사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름나무 뿌리를 입에 씹어보면 끈적끈적 껌 같아요. 여러분 마치 뭐 찹쌀 먹는 것 같이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백을 싹 발라줘요. 흐렸던 이백을 싹 발라주고 염증이 있거나 좋지 않았던 그것을 싹 빨아당겨주고 녹좋게 해주고 또 이게 약간 싸한 이런 약들을 또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유검피입니다. 이 유검피를 이거 하나만 먹어도 물론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 피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안에 수렴해줘서 안에 단단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염증을 없애주는 이런 것까지 같이 이 네 가지를 같이 섞어서 차로 마시면 됩니다. 그럴 때 유검피를 조금 한 토막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 작약을 작은 한 토막을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당귀와 그 다음에 요 백주를 또 한 토막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전자에 한 반 주전자 정도 넣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차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맑은색. 이보다 더 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진하게 먹는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진하지 않아도 약이 짝발이 잘 흡수만 되고 잘 받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하게 먹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사셔도요. 한 주먹씩만 사도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끓여 먹고 또 우려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묽게 옅게 타셔가지고 여러분 커피 마시지 말고요. 연화커피나 뭐 이런 커피들 있잖아요. 그런 커피들은 설탕 많이 들어가고 자극적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마시지 마시고 이런 차를 한 잔 이렇게 훈훈하게 마시거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난 뒤 한 잔씩 마시면 여러분 위장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의 염증도 제거되고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잔 내지 2잔씩 마시면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할머니들이 이 유검피도 팔기도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두께가 좀 두툼할수록 여러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칡도 보면 가루칡이 있고 그러나 나무칡이 있습니다. 나무칡은 좀 별로 안 좋지요. 가루가 아주 두툼하고 잘 깨지고 이렇게 잘 부셔지고 하는 그런 두툼한 칡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검피도 두툼할수록 여러분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유검피를 넣어서 이렇게 마시고 하면 속도 편안하고 싹 돈다는 느낌 들고 몸 전체에서 약간 땀이 살짝 나면서 몸이 탁 풀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염증에 대한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가장 큰 병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쇠하여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물러지는데 짓물러지고 부딪히면 약하게 되는데 그때 짓물러지는 이런 현상들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염증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기는 요인들은 뭐 바이러스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물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생기는 것들은 면역이 떨어지면 몸의 기능이 상실해지고 몸이 많이 자꾸 약해지면 곳곳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목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다리에서도 생기고 막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생기면 염증에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이 막 납니다.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붓기도 하고 기능이 상실하고 또 어떻게 되면 빨갛게 되기도 하는 이게 이제 염증 여러분 잘 알지요. 이 염증 5가지 증상인 주 요소인데 이 증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점점 생기면 우리 피부나 세포 조직을 자꾸 뭉개뜨려 버려요. 뭉그러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직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큰 병들은 다 염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픈 것도 염증에서도 시작하고 암도 염증에서 시작하고 염증이 오래 가지면 다 암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염증을 어떻게 없애느냐 아니면 염증이 안 생기게끔 만드느냐 염증이 생겼더라도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염증이 생기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써왔습니다. 아기 때부터 항생제를 썼어요. 코가 진물 난다고 콧물 난다고 항생제를 쓰지 귀가 아프다고 항생제를 쓰지 감기 들린다고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써가지 근데 항생제를 우리 몸에 들어부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10년, 20년, 50년, 이렇게 60년, 70년 이렇게 가면 염증이 나중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순간까지 항생제를 쓰고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 또 막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서 유지나 완화나 그때 이렇게 메꿔 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잘 못했습니다. 예.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어요. 한의원 선물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저는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고 왜 목사님 나한테 이 선물을 줬지? 그래서 그걸 이제 카운터 뒤에다 크게 동판을 딱 붙여놓고 하루는 그것을 왜 나에게 줬지? 저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사가 되면요 그런 거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고 한방 서적을 돌려야 되고 비법을 책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줄 그래 해야만 제가 명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말씀을 하루는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아이디어 하나의 깨달음을 받았는데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제가 처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비한 새로운 기전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름을 새힘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름을 주십시오 하니까 새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주셔서 새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힘 시스템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병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소개할 사람이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당뇨발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43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뇨를 알아가지고 지금 당뇨가 점점 심해서 일형 당뇨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자꾸 붓고요. 발가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발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 복숭아뼈 바로 밑에 또 막 이게 염증이 자꾸 커져 가는 거예요. 발가락, 3번째 발가락도 자꾸 시커멓게 그것도 자르자고 하는데 그거는 발가락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 문제되면 발목을 잘라야 되는 순간에 이게 온 겁니다. 구멍이 커졌습니다. 몇 번 수술을 반복해서 새살을 돋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잘라야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자르려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급하지만 않다면 새살이 차오르면 되지 않느냐. 그 당뇨인데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투석까지 하는데요. 그래도 차오르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해서 차오르면 다리 안 잘라도 되잖아요. 다리 자르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 위에 생기면 무릎을 잘라야 되고 또 하면 나중에 허벅지 같이 자르고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자르지 말고 하죠.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한번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써보기로 마음을 정해 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1달 쓰고 2달 썼습니다. 2달 후에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자 이게 차오르기 시작, 팍 차올랐어요. 당장 자르다고 하는 병원에서도 그럼 좀 지켜보자. 그래 일주일 지나서 더 뭐 자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주 간단하게 생리시험만 소독만 하고 있게 있는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은요 안 물었어요. 가해부터 가피가 생겨서 속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속에 새살 다 차올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안아물 염증이 아물지 않아서 자꾸 망가져가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요 77세 되는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은요 하체 신경이 마비가 돼 이분도 당뇨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하체 신경이 마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체 신경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아무 검사해봐도 별 나타나지 않은데 목구는 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집에서 주저앉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요 대변 소변을 계속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매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저한테 연락 왔는데 염증으로 발생하시니까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약을 써줬는데 이분이 열흘 정도 지났는데 발이 움직이기 시작,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나가지고는 조금 살짝 걷는다.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을 조금씩 갈 수가 있다. 지금 그분은요 가족들과 함께 목욕탕도 간다, 꿈만 같다고 그래요. 전에는 그러다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걸 못 하다가 다시 하니까 그렇게 좋나 봐요.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분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염증을 걷어주니까 이 사람이 하체가 마비돼 가지고 기능이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손의 양쪽에 염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이 사람 너무 어려워요. 청년인데 손에 너무 염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내겠습니까? 긁어내겠습니까? 파내겠습니까? 수술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염증을 싹 걷어주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분 얼마나 좋아하고요. 얼마 후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 무슨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저렇게 흠이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는 거죠. 일단 병든 세포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다시 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을 없애고 새살이 나게 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이게 세힘 시스템입니다. 이 세힘 시스템, 염증을 없애고 나면 사람이 세포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이게 아이인데, 아이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아이도 간 수치가요, 애가 9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간 수치가 500이 넘었습니다. 많이 심할 때는 병원에 입을 때는 1000이 넘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별소리를 다 듣고 그랬습니다. 엄마 너무 괴로웠는데, 저희 이 세임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이 아이 썼는데 한 달 달라졌습니다.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얼마 전에 엄마가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손도 잡아보고 얼마나 이게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좋다고. 야, 이 아이 하나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와 같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몸에서 있게 있는 염증을 없애주면 이 몸속에 있던 것들이 다 하고 없어져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염증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안 되면 더 골망하면 또 잘라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또 억제시키다가 안 되면 또 그건 그렇게 해오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 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이렇게 피부병뿐 아니라 이런 염증성 질환, 다리를 잘라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갖가지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해서 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세가 들면 혹시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 있을까?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중풍이나 심장의 병 문제가 돼서 그런 염려가 참 많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이요, 달라야 합니다. 내 몸만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은 점점 약해져가는 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서 눈이 흐리지 않게끔 했고 다리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눈이 흐리지 않아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너무 좋겠고요.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런 일들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으면 너무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학을 할 거라고 꿈에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한의학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새로운 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니까 방법도 다르고 치료하는 내용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의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당신 이 병 따라가야 되는 게 이 병에 약이 있고 이 병에 이 약이 있고 이 병에 이런 약이, 그 약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약이요 한 움큼씩 돼요. 아파는 죽겠고 힘은 없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것 말고 몸을 좀 더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튼튼하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 그런 방법들, 비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물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벼운 거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잘만 활용하면
아주 좋은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흔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사시면요 얼마 돈 안 들이고도 여러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밝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실버 한마당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어떤 날보다 많이 웃는 시간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